캠퍼 프로파일러 플레이어는 지난 2023년 말에 공개가 된 캠퍼 헤드 버전, 렉 버전, 스테이지 버전에 이은 캠퍼 라인업의 막내가 되었네요. 캠퍼의 확실한 장점은 오래된 만큼 수많은 노하우들이 쌓여있고 모든 캠퍼 시리즈들이 같은 리그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캠퍼 헤드는 예쁘고 녹음용으로 두고 쓰기엔 좋지만 무겁고 라이브에 쓰려면 캠퍼 리모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렉형은 완전 스튜디오용으로 나온 거고요. 몇 년 전에 혁신적으로 스테이지 버전이 나왔죠. 앞서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기존 캠퍼와 99.9% 동일한 스펙에 페달형으로 나와서 리모트가 없어도 되니까 확실히 라이브에서의 장점이 있는 페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소형화가 유행이다 보니 캠퍼에서도 이 스테이지보다 더 사이즈를 줄여서 가볍고 포터블하게 나온 모델이 이 캠퍼 플레이어입니다. 작년 말에 출시해서 직구로 먼저 구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하게 1월에 정식 수입사에서 출시를 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기와 기대가 컸던지 물량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된 품절로 거의 못 구하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계속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 2024년 8월 기준에는 공식 수입품을 99만 8천 원에 구입할 수가 있네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건 좀 까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디자인이 스티커 마감입니다. 30만원짜리 토넥스1도 이 정도는 아닌데 스티커로 만들어서 무슨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원가 절감은 여기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스티커라 찍히거나 긁히면 답이 없습니다. 전면부 FX1, FX2 두 개의 노브가 있고 아래에는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래 네모난 버튼들도 그렇지만 캠퍼랑 캠퍼 스테이지의 그 버튼 느낌 그대로 물렁물렁한 버튼 느낌인데 좋은 것 같아요. FX1, FX2 이 두 개로 웬만한 이펙트 컨트롤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FX1에는 드라이브 부스팅을, FX2에는 딜레이를 세팅해서 솔로 할 때 딜레이를 켜거나 강한 드라이브나 솔로 시에 드라이브량이 또 부족할 때 FX1을 켜고 사용합니다. 오른쪽에는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연결 버튼이 있는데 앱 연동해서 쓰시려면 와이파이 연결이 필수입니다. 아래 뒤집으면 QR 찍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콘은 이제 캠퍼 콘, 파워드 스피커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마스터 볼륨 있고요. 아래는 개인, 베이스, 미들, 트래블 노브가 있고 릭 볼륨 노브가 따로 나와 있어서 좋아요. 노브 돌리는 느낌은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뱅크 스위치. LCD가 따로 없어서 색깔로 1번 뱅크인지 2번 뱅크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프리셋 1번에서 5번 버튼이 있는데 5가지 프리셋으로 충분히 웬만한 세팅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만 해도 웬만해서는 뱅크 버튼 누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5개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3개의 F스위치가 있는데 세팅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은 프리셋 업다운에 이펙트 온오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왼쪽은 FX1 온오프, 오른쪽은 FX2 온오프, 가운데는 탭 템포로 사용하고 미디 페달 가지고 프리셋 버튼만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익스프레션 페달만 달면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측면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티커 마감이고요. 뒤쪽 인아웃 포트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기타 인,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 아웃, 헤드폰 아웃, 익스프레션 페달 아웃, 풋스위치도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XLR 아웃. 그런데 이거 모노로 넣어준 건 좀 에러네요. 페달보드랑 같이 쓰라고 넣어준 것도 아니고 차라리 둘 다 스테레오로 못 넣는다면 페달보드에 쓰도록 쿼터인치 아웃풋 모노로 하나에 넣어주고 XLR 아웃을 LR로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USB 포트가 2개 있는데 미디 페달이랑 연결하거나 PC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어댑터 포트인데 전압이 상당히 애매하죠. 9에서 12V 둘 다 되기는 한데 24W면 12V에 2A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한 페달 파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용기를 보니까 1A에서도 작동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암페어는 넉넉하게 줘야지 부족하게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페달보드 파워 말고 캠퍼에는 따로 파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해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같은 릭을 넣었다면 캠퍼 토스트나 스테이지나 플레이어나 볼륨 차이만 조금 있고 크게 차이는 느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야 AD, DA 입출력단의 퀄리티에 따라 다른 게 맞지만 제 귀에는 전혀 차이가 없네요. 캠퍼 스테이지 리뷰도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사운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릭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캠퍼는 앰프 기준 앞에 4개, 뒤에 4개, 총 8가지 이펙팅을 할 수 있고 캠퍼 플레이어는 앞에 2개, 뒤에 2개로 줄어서 릭이 꼬여버리더라고요. 애초에 릭이 이렇게 이펙팅이 많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 U2 엣지 릭을 많이 쓰는데 엣지 릭인데 넣었더니 컴프랑 리버브만 걸려있고 딜레이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따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캠퍼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이 원래는 앞에 4개, 뒤에 4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제조사에서 2개씩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도 제한을 걸면서 끝나누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중에 유료 DLC 구입으로 잠긴 것을 해제할 수 있게 해줄 거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캠퍼 플레이어의 아쉬운 게 샌드 리턴 없는 것보다 이 앞뒤로 2개씩 잠긴 부분이라 DLC가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있는 기능을 굳이 잠궈놓고 끝 나누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DLC가 뭐 몇십만 원 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좀 더 보태면 캠퍼 토스트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이 스티커 마감. 앞뒤 좌우 다 스티커라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몇 년 쓰다가 스티커 지저분해지면 이거 따로 바꿔주는 건가 걱정도 되고 원가 절감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아쉽습니다. 캠퍼 플레이어를 보면 딱 프랙탈 FM3 정도의 포지션으로 보이는데요. FM3보다는 더 작고 가볍고 앰프 쪽 사운드를 중요시 여긴다면 캠퍼 플레이어가 좋을 것 같고요. 이펙터 위주로 한다면 FM3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캠퍼 플레이어 이펙터가 완전 후진 건 아니라 쓸만하거든요. 어쨌든 이 작은 사이즈의 검증된 캠퍼 사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것도 앰프 시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펙터를 4개 사용할 수 있다. 조금 타협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 하나로도 올라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드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 중인데 프리셋 세팅만 잘 해놓으면 다양하게 커버가 가능하네요. 이상 캠퍼 프로파일러 플레이어 모델이었습니다.